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츠 관련한 자료를 올려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댓글로 물류센터 관련한 리츠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글은 올리지 못했지만 그 댓글을 확인한 후 바로 물류센터 관련한 리츠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확실히 월 지급식 리츠 같은 배당 꼬박꼬박 이자 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은 사실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서는 뭐 아주 시끌시끌한 얘기들 지금 너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 통장에 이자나 배당이 쌓인다라면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만 있어도 이 어려운 시간을 좀 버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리츠라든지 월 지급식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리츠 중에서도 이제 상장된 리츠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상장된 리츠가 2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삼성 앱 리츠하고 하나 리츠가 요즘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래가지고 좋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포함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예상 주가 배당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와, 되게 높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이게 높은 거는 원래 높게 줘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4월 말 리츠의 주식 가격 대비 지금까지 받았던 배당 수익률을 해보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는 당연히 낮을 텐데 워낙에 리츠 자체의 가격이 하락돼 있다 보니까 하락되어 있는 가격 상태에서 이제 지난번 받았던 배당 수익률을 만약 올해도 받을 수 있다라면 이 정도의 좋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는 오피스 관련한 리츠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물류센터 관련한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리츠가 굉장히 여러 섹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도 해외에도 물류센터 관련한 리츠는 많고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즘에 우리 배달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저만 해도요, 뭐 컬리, 쿠팡 안 쓰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이 발달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붐업이 일었지만 이렇게 모든 물건들은 이제 택배나 배달 같은 이제 그 운송 시스템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저장할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류센터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이제 시류 중에 가장 트렌드한 부동산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지금 상장된 리츠 중에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이제 그 물류센터 리츠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물류센터만 있는 것도 있고 오피스랑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것과 합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딱 보시면 희한한 건 우리나라 물류센터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아마존 같은 그 물류센터를 같이 포함한 해외 글로벌 리츠도 있다라는 거는 한번 보실만 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5월 초 기준으로 그 리츠의 가격 대비 지금까지 받았던 배당을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면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렇게 또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츠가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금리 때문이에요. 리츠는 이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큰 물건을 매수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많은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낮으면 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적이겠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 배당보다 이 대출 금리 내느냐고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못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물류센터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 네 개의 리츠 중에서 저는 가장 규모가 큰 걸 한번 보자고요. 일단 사람들 가장 관심 많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걸 보면 ESL 캔달 리츠인데요. 캔달 스퀘어 리츠. 야,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는 여기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몰려 있는 것 같고 일단 규모만 해도 2조가 넘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의 리츠예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5손가락 안에 꼽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리츠거든요. 자, 이 ESR 캔달 스퀘어 리츠를 보시면 가격이 7,000원까지 갔다가 3,000원까지 떨어져 있다는 걸 최근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최고 갔을 때 한 9,000원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9,000원 갔는데 지금 3,000원 갔으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저평가된 거 아니에요? 절대. 이제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리츠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ESL 캔달 스퀘어 리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류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부천, 고양, 용인, 이천, 이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리츠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거의 18개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물류센터에서 쿠팡이 거의 한 53%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LF라든지 삼성 로지스틱스라든지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이런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정말 큰 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에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물류센터만 전문으로 하는 리츠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고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ESR 캔달스퀘어 리츠예요.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 7,000원인데 3,000원까지 내려갔어. 많이 싸졌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제가 뭐 저평가된 리츠, 배당 많이 나오는 리츠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는 평가 지표가 주식하고 좀 달라요. 주식은 저희가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PBR, PER 이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가치, 이제 주가 이익 대비, 그다음에 이제 영업 이익 대비, 이제 주가 뭐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PER, PBR로 평가를 하는데, 리츠는 살짝 다른 게 뭐냐면 PBR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 프라이스, 주가 대비 나부가라고 하는 이제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대비 지금 현재 리츠의 가격이 얼마로 지금 거래가 되느냐를 보는, 주식에서 보면 PBR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딱 느낌 오시겠지만 1보다 미만이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의 PER과 같은 개념을 뭘로 보냐면, 여러분들 리츠 왜 투자하세요? 사실 배당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리츠를 들어가면 내가 따박따박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프라이스 대비 Fund from Operation. 자, 그래서 내가 이 리츠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얘네들이 운용한 수익으로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리츠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비용 다 빼고 그 다음에 자산을 매각할 때 손실이 나거나 플러스가 난 거를 더하기 빼기 해서 순결과적으로 나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야?를 가지고 가격하고 대비해서 보여주는 게 이 리츠를 평가할 때 보는 척도입니다. 참,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요번에 NH투자증권 리포트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봤는데, 지금 보면 워낙 리츠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1배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순자산 가치 대비 말 그대로 주식의 가격 자체가 1배를 넘는 게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배당 가능 이익 대비 지금 현재 리츠의 가격도요, 낮은 편이에요. 되게 낮은 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이게 사실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숫자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받았던 배당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올 상반기 주가를 기준으로 지금 리츠의 현재 저평가 여부를 봤는데, 제가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신용평가서, 가장 최근에 나온 신용평가서를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최대 주주가 캐나다 연금위원회가 한 24% 정도를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오피스 했을 때 이제 신한 알파 리츠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좀 힘들어한다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드렸던 지표 중에 LTV 기억나시죠? 부채 비율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그때 신한 알파 리츠는 70%가 넘었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보니까 한 54%, 56% 이내로 LTV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보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다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어요. 리파이낸싱이 뭐냐면 이제 작년, 재작년, 그 몇 년 전에 받았던 대출 2%대 다 받았던 게 23년, 24년, 25년에 순차적으로 1,000억, 3,000억씩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대출 받았던 걸 다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를 2%로 대출해 주겠어요? 당연히 5%, 6%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돌아온 차입금을 지금 5% 초반대로 다시 지금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에 받았던 대출이 5%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배당 가능 수익이 대출 금리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리츠들이 요즘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ES 캔들 리스케어 리츠를 이런 부채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ESL 캔들 스퀘어 리츠가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수도권이 거의 15개 정도가 다 수도권에 위치해 돼 있고, 나머지 영남권에 있는 것도 다 고속도로 IC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치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 5년 이내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임대료도 보니까요. 임대료를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다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임차인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배당 가능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 임대료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대료를 또 같이 올릴 수 있다라는 점도 배당 가능 수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염려할 정도로 많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배당 가능한 금융상품들은요, 싸게 사야 내가 산 가격 대비 이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수익률이 이제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조건 싸다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거보다 더 떨어질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위험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물류센터 리츠를 알려드리면서 보는 방법, 어떤 걸 도대체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이 배당 가능 수익이 높고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리츠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 배당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정리가 어디에 되게 잘 돼 있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 리츠 협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 한국 리츠 협회 사이트 주소를 제가 나중에 이 본문에다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두 군데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리츠 관련한 정보들, 신용평가 자료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배당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얼마나 자산이 건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요즘 리츠, 그 다음에 특히 IRP에 굉장히 많이 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까지 상장 리츠 사시는 분 또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싸게 사는 거 되게 좋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체크포인트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임대 나오는 배당 수익이 높다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지금 적절한 수익을 내주고 있는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리츠의 가장 큰 적은 워낙 부채를 많이 지고 건물들을 매입하기 때문에 금리예요, 금리. 자, 그래서 이 금리가 리파이낸싱 할 때가 제일 문제라고요. 다시 재대출을 할 때, 대출 상환하고 다시 받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재조달하면서 얼마나 높은 금리로 혹시 조달을 하게 돼서 나의 배당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비용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나의 배당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금리가 리츠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또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내려가는 추세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5월 25일 날 또 금통위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금리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리츠 관련한 투자 2탄 물류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